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집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집합의 기본적인, 그치? 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그럼 집합의 연산을 배울 겁니다. 자, 연산 많이 들어봤죠? 사친연산의 그 연산이에요. 맞아요. 따라서 집합끼리 이제 합하고, 그 다음에 공통인 거 구하고, 그 다음에 빼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 구하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산을 들어갈 거거든요. 사실 연산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이해만 하시면 이제 집합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다 뭐다 그런 것만 이해하시면 이 연산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연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연산이 주제이다 보니까 좀 그 개념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은 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면 혼자만 연산할 수 없잖아요. 두 집합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A집합과 B집합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A집합과 B집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A집합에 예를 들어 A가 1가 있다. 그죠? B가요 2, 4, 6, 8 이렇게 원소날법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는 공통 원소가 있죠? 네, 뭐예요, 여러분? 그죠? 2라는 녀석입니다. 요 2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원소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A를 그리고 그 안에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게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A와 B의 공통 원소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2라는 원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A에만 있는 거, 그 다음에 B에만 있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두 집합을 합해봐라는 거예요. 그 합이 정말로 플러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집합의 합집합이라는 녀석은 A와 B를 이렇게 몽땅 다 집어넣어 이런 표현이에요. 몽땅 모든 원소를 다 집어넣어서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다 돼. 다 쓸어 담아 이 뜻입니다. 다 쓸어 담아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합집합을 다 쓸어 담아야 되니까 자, 원소 달법도 크기 순으로 많이 써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1, 2. 근데 2가 중복되니까 원소나열법은 중복된 거 한 번만 써준다고 했죠? 1, 2, 4, 6, 8. 다 쓸어 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호를 A하고 B의 합집합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는, 그죠? 두 집합을 합해봐라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합집합의 조건제시법 뜻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그 서술형 단답형 문제로 이거 1점씩 해가지고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합집합은 기호로 이렇게 A 합 B 이렇게 컵을 이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면 조건제시법은 항상 X라는 원소인데 그 X라는 원소 뒤에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뜻이냐면 X가 A의 원소이기도 해. 자, 선지창 보이시죠? 또는이에요. X는 B의 원소여도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합집합은 또는이기 때문에 다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또는이에요. 나머지는 또는이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집합은 A의 원소도 되고 또는 B의 원소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아까 우리 잠깐 했는데 그럼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게 있잖아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녀석 있죠. 이제 벤 다이어그램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얘를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게 2였잖아요. 그래서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다. 얘를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교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렇게 A하고 B가 이렇게 컵이 놓여져 있는 거죠. 다르죠? 얘는 다 쓸어 담는 컵, 얘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는 뭐밖에 없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는 2밖에 없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얘가 바로 교집합이라는 기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요거니까요. 여기만 교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집합의 조건제시법도 필요하겠죠? 교집합의 조건제시법은 x 반대, 이 x는 교집합의 원소인데 x가 a의 원소이어야 돼. 이고 그리고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b의 원소여야 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교집합이 나오는 거라서 얘는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할 때도 요거 집합 개념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2학년 때나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울 텐데요. 그래서 이 합집합과 교집합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은 또는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그리고의 개념입니다. 그죠? A에도 속해야 되고 B에도 속해야 돼. 이런 뜻이죠.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A 합집합 B, 얘는 A 교집합 B. 그래서 여기 그죠? 요거 되게 중요하죠? 또는과 그리고. 그죠? 자, 그러면 공교롭게도 교집합에 공통인 원소가 없는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사라져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A하고 B의 원소에 이 2라는, 그죠? 2라는 원소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 교집합이 없어지죠.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냐면 굳이 얘를 겹쳐서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그죠? 즉 A하고 B가 교집합이 없어 공집합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맞아요. 여기 1이 들어가 있고 여기 4, 6, 8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두 원소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서로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수의 서로소가 아니라요. 집합도요. 공통인 원소가 없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고 하면 서로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소라는 녀석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의 그죠? 연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좀 잘 그리다 보면요 어려워지지 않으니까요. 자, 무조건 연산을 증명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많이 씁니다. 자, 일단 우리가 덧셈하고 곱셈에서도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 성립한 거 배웠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세집합이 있어요. 자, 세집합을 그릴 때는 대부분 이렇게 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그죠? 3대6처럼 그죠? 이렇게 그리는데요. 여기가 바로 세 집합의 공통 원소고요. 여기는 A하고 B의 교집합, 여기는 A하고 C의 교집합, 여기는 B하고 C의 교집합. 보이시나?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이 그려지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이 세 집합이 아니라 두 집합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법칙은요.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A하고 B의 모든 원소를 다 집어넣는 거 우리 합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A하고 B를 합하나 B하고 A를 합하나 결과는 어때요? 같죠, 여러분? 그죠? 똑같아요. 즉 합집합은요.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 또한 어떤 걸 먼저 하든지 어차피 공통인 원소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결합법칙은요.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라고 했을 때요. 그죠? 이렇게 위치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을 때 3하고 5를 더해서 2를 더하나 2하고 3을 더해서 5를 더하나 결과 어때요, 여러분? 같죠?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그죠? 결합법칙이었습니다. 결국은 봐봐요. 분배법칙과 차이점이 뭐냐면요. 분배법칙은요. 연산이 달라요. 요거 보이세요? 결합법칙은 모든 연산이 똑같아야 돼요. 그죠? 더하기면 더하기. 근데 분배법칙은 곱하기와 뭐 더하기 빼기로 연결되어 있어서 연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배되는 걸 분배법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합법칙은 모든 연산이 같아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결합법칙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연산 다 같죠? 합합.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합합 똑같아요. 자, 이거랑 똑같죠? A, B를 쓸어 담아서 C를 쓸어 담든 B, C를 먼저 쓸어 담아서 A를 쓸어 담든 합집합은 그냥 다예요, 다. 어때요? 뭘 먼저 해도 그냥 합집합은 똑같은 거죠. 따라서 합집합은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자, 3개짜리 교집합은요,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그죠? 3개짜리는요. 여기였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봐봐요.
얘랑 공통해서 C를 교집합하면 어차피 세 개의 공통 원소잖아요. 마찬가지로 B하고 C를 교집합해서 A와 공통 원소를 찾아도 이 세 개의 공통 원소죠. 그죠? 따라서 얘도 무슨 법칙이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여러분. 분배 법칙 중요합니다. 연산이 달라요, 얘처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연산 다른지? 자, A 교예요. 자, A 교예요. B 합집합 C를 한 거예요. 자, 내가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하고 B하고 C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일단 얘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B 합집합 C를 하니까요. 다 쓸어 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돼요. 맞죠? 얘가 B 합집합 C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A란 녀석과 교집합식일 거예요. A란 녀석은 여기잖아요. 이게 A고요. 얘가 B 합집합 C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얘를 뭐 하래? 공통인 부분을 찾으래. 그럼 여기도 색칠되어 있고 여기도 색칠되어 있는 공통인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니까요. 어떤 게 있냐면, 그죠? 여기 색칠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 두 부분이 색칠되어 있는 거 보이죠? 대신, 그죠? 여기도 색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A가 다 되니까요. 그러면 어느 부분이 색칠되어 있냐? 얘를 교집합하니까요. 얘가 여기 부분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죠? 여기. 그죠? 얘가 바로 요 첫 번째거든요. 근데 얘가요, 뭐랑 같냐면요. 잘 봐요. 내가 어떻게? 분배법칙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다. 얘를요, A교를요, B에다가도 분배하고 C에다가도 분배하는 겁니다. 우리 분배법칙 쓸 때처럼. 이거 기억나요? 이거. 2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하자라고 하면 이 2 곱하기를 3에다가도 분배하고 5에다가도 분배해서 2 곱하기 3 가운데 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얘도 A교가요. B랑 하나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A교가요. 누구랑 만나요? C랑도 만나서 가운데가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배 법칙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A교 얘가 이렇게 분배된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연산이 합집합 연산이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로 맞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그림이 얘 최종 그림이니까요. 얘도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죠? 똑같이. 여기다가요. A, B, C 이렇게 했어요. 자, 나는 A교 B가 필요해요. A교 B. 근데 A교 B는 A와 B의 공통 부분이니까요. 여기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A교 C가 필요해요. A교 C. 그럼 A교 C는 여기겠죠. 보이죠? A교 C. 얘를 뭐 하래요? 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쓸어 담으라고 했어요. 자, 그럼 다 쓸어 담으니까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요. 해볼까요? 다 쓸어 담아요. 여기 A교 B 쓸어 담고요. A교 C 쓸어 담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하는 겁니다. 어때요? 같죠? 그래서 얘가 바로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잘 벤 다이어그램을 증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수행평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꼭 이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하는 거, 그죠? 꼭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그 쌤에다가도 그죠?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 우리가 끝났고요, 그죠? 이제 또 연산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한번 볼까요? 여집합, 사집합이 있네요. 자, 아까 뭐 배웠죠? 합집합, 교집합 배웠죠? 서로서 관계인 걸 배웠는데요. 이제 여집합을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이 존재하는데요. 그 전체 집합은 우리 합집합을 이렇게 쓰잖아요. 전체 집합도 U 모양입니다. U예요, 전체 집합. 그래서 선생님은 좀 구분하기 위해서 U를 이런 식으로 좀 써요. 네, 구별하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그냥 전체 집합은 자연수야, 또는 전체 집합은 뭐 실수야, 이렇게 던져주거든요. 우리가 전체 집합 찾을 필요 없어요. 던져줍니다. 자, 그럼 전체 집합을 우리가 U라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박스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 박스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그럼 항상 이 전체 집합 안에는요, 부분 집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부분 집합 중에 뭐 A라는 부분 집합도 있을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A가 예를 들어서, 그죠? 짝수예요. 그리고 U는 자연수라고 합시다. 그럼 짝수가 아닌 것들도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해야 되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그죠? 짝수가 아니면 홀수잖아요? 자연수 중에서는. 따라 요 밖에 있는 게 바로 A 집합이 아닌 원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있는 A가 아닌 부분, A 집합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A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C를 조그맣게 표시합니다. 읽을 때는 A의 여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그죠? 우리 A의 여집합이라는 녀석도 조건제 집합이 있어요. 어떤 조건제 집합이냐면요. 이 X라는 건 전체 집합의 원소예요. 그죠? 그리고, 그죠? 아까 그리고 교집합에서 배웠죠? 하집합은 또는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X는 뭐예요? A 집합의 원소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 안 되죠. A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는다는 표시로 이렇게 우리 짝대기 배웠던 거 기억나죠? 이게 바로 여집합의 조건제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가 또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집합이라는 녀석은 그냥 그 집합이 아닌 부분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좀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전체 집합 U가 있는데요. 여기에 부분 집합이 A도 있고 B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바깥 부분이죠. 요 바깥 부분. 요 바깥 부분. 요 바깥 부분은 뭐냐면 요 녀석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합집합이라고 배웠잖아요. 여기. 그죠? 그럼 합집합이 뭐인 부분? 아닌 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이 빨간색의 그치 집합 기호가 나오는 겁니다. 아닌 부분. 얘네들이 아닌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여집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차집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집합이 요 그리고 중요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차집합을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차집합은 뭐냐? A가 있고요. 이렇게 B가 있는데요. 그죠? 집합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A라는 녀석은 1, 2, 3이고요. 4까지 한번 볼까요? B라는 녀석은 2, 3,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교집합 바로 보이시죠? 항상 벤 다이어그램 그릴 때는요, 이 교집합,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2, 3, 2, 3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2, 3 있으면 여기 1이 있고요, 4가 있고요, 여기 7이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뭘 구할 거냐면, A 차집합 B를 구할 거예요. 자, A 차집합 B. 얘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X는 있잖아. A의 원소여야 돼. 그럼 A의 원소는 어디예요? 당연히. 그죠? 여기죠? 여기. 이게 다 돼. 맞죠? A의 원소 중에서, 즉, 1, 2, 3, 4 중에서. 그죠? A 원소 중에서. 그죠? 그리고 X는 B의 원소가 아니면 돼.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돼. 이 뜻입니다. 그러면 1, 2, 3, 4 중에서 B의 원소인 걸 제압 2, 3밖에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 교집합이 빠지는 겁니다. 그럼 뭐만 되냐? 이 부분만 되죠. 따라서 A만입니다. 이 부분이, 그죠? 이 부분이 우리는 A 차집합 B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은 절대 차집합에 관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A 차집합 B는 A 집합에서 B 원소만 제해주시면 됩니다. 즉 교집합만 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지만 B가 아닌 거. 자, 우리 얘기했었어요. 여집합이 B가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녀석은 뭐냐면 B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교집합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의 원소여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A 차집합 B가 이런 집합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아까 교집합이었어요. 또는 합집합이었죠? 그리고 B의 원소가 아니어야 되니까 B의 여집합 써주시면 아, 이 차집합이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됐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A교 B의 여집합과 똑같구나. 그래서 공식이에요, 여러분. 교집합, 교역. 꼭 알아두세요, 교역. 따라서 위치 안 바뀌고요, 교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차집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뺄셈에서 2 빼기 3하고 3 빼기 2가 같나요, 여러분? 교합부터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이 부분이 A 빼기 B면요. 이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 B지만 A가 아닌 거. 그럼 뭐에서 뭘 빼야 돼요? 그죠? B에서 A를 빼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B의 교집합 A의 여, 얘랑 같구나. 그죠? 빼기는 차집합은 교회 오빠 형태로, 그죠? 우리가 공식을 좀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차집합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죠? 그래서 이쪽은 A 빼기 B, 이쪽은 B 빼기 A. 그래서 얘는 얘랑 똑같다. 그럼 조금 더, 그죠? 차집합을 동일한, 그죠? 집합이 표현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차집합 B는 A도 B의 여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또 뭐가 되냐면 A에서,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죠? 그죠? 교집합 빼주면 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또는요, 합집합에서요. 이 전체에서 얘만 빨간색만 살려야 되잖아요. B를 빼줘도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A 차집합은 얘랑 다 똑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원소의 개수 구할 때도 필요하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 차집합에, 그죠? 그 차집합에, 그죠? 요 개념을 이용해서 여기가 A교 B의 여집합이 되고 또 얘네들 있죠? 얘네들 같다라는 거 거기다가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집합 표현할 때 여기다가 써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차집합까지 들어갔고요. 그죠? 그럼 이제 집합 연산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머릿속에 벤 다이어그램만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볼게요, 하나하나. 자, 당연히 자기 자신끼리 합하든, 자기 자신끼리 공통을 구하든 다 자기 자신 A가 나오고요. 전체 집합은 좀 크잖아요, 여러분. 확인해보면 항상 그치 전체 집합 안에 부분 집합 A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A랑 U를 합해. 합해. 그럼 다 되잖아요. A도 담고 전체 집합도 담고 하면은 합집합은 무조건 부분 집합 관계다. 두 집합이 부분 집합 관계다라고 하면, 즉 A가 U에 속하는 이런 부분 집합 관계다라고 하면 무조건 합집합은 큰 집합이 나옵니다. 밖에 있는 큰 집합. 그러면 거꾸로 교집합은 뭐가 나오죠? 교집합 공통인 거는 당연히, 그죠? 공통인 거 보세요, 여러분. A가 여기 있으면 얘랑 공통은 당연히 A밖에 안 있지 않겠어요? 따라서, 그죠? 교집합은 두 집합이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작은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좀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여의 여. 자, 또 똑같이 그리면 A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여 부분이잖아, 바깥 부분. 근데 다시 얘가 아닌 거래. 그럼 얘 아니겠어요, 얘? 그죠? 따라서 여의 여는 자기 자신과 어떻다? 같다. 이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차집합은 교회, 오빠 이렇게 변신한다라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했죠. A랑 공집합은 또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네요. 항상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죠. 따라서 합집합은 큰 게 나와야 되고 교집합은 작은 게 나와야 된다. 그죠? 공통인 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U의 여집합 볼까요? 그죠? 이렇게 할게요. 자, U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아닌 부분은 없어. 다 전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공집합이고, 공집합이 아닌 거야. 그럼 다 전체겠죠. 그죠? 이 관계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니까, 자, A 부분. 자, 볼까요? 여집합이 나오면 항상 전체 집합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A 집합인데요. 여기 A 여집합이잖아요. 얘랑 합쳐봐. A도 합치고요. 여집합도 합쳐봐. U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교집합이에요.
얘랑 이 바깥 버프는 공통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서로소입니다. 그래서 공집합 나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두 집합이 부분 집합일 때 합집합은 큰 거, 작은 거는 그죠? 교집합은 작은 거. 이게 나중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다음 넘어갔어. 드모르간 법칙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드모르간은 좀 유명한 법칙이라서 엄청 중요합니다. 자, 써보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합집합이 아닌 부분, 이 부분이 바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었잖아요. 그럼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요. 이 여집합이요. 이렇게 지수처럼 이렇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요, 요 합이 있죠. 합이 교집합으로 변하는 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결국은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좀 편리하죠. 그죠?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편리해요. 자, 그래서 그 증명을 어떻게 해놨냐면, 그죠? 여기는 A가 아닌 부분이니까 여기 A가 아닌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얘는 B가 아닌 부분. B만 아니고 다. 얘를 어떻게 하래요? 교집합하래요. 그럼 공통인 부분을 찾아보니까 바깥쪽밖에 안 되죠. 얘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이 아닌 부분은 교집합 빼고 다예요. 얘도 드모르간 법칙이 성립합니다. 아까 규칙 배웠죠? 여집합이 분배가 되면서 교가 뭐가 된다? 바뀌어서 합으로 된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증명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죠? 도움이 됩니다. 드모르간 법칙 꼭 알아놓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 원소는요. 그죠? 유한집합. 요거예요, 여러분. 두 개짜리 일단 먼저 할게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죠? 볼게요. A하고 B의 합집합의 원소는 얘가 다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요. 일단 A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되면요. 봐봐요. 요렇게 A집합 더하고요. 그 다음에 B집합도 요렇게 더할 거거든요. 근데요. 얘랑은 한 번만 더해졌는데요. 얘는 어때요? 교집합은 두 번 더해졌죠. A에서도 집어넣어줬고 B에서도 집어넣어줬으니까 두 번 더해졌단 말이야. 공통인 원소는. 그러니까 어떻게 줘야 돼요? 한 번 빼줘야 그죠?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각각의 원소를 더해서 공통 부분을 한 번을 빼줘야 우리가 원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이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NA 더하기 NB에서 교집합 한 번 빼준 거예요. 근데 만약 서로소야. 그러면 이거 부분이 공집합이니까 빼줄 필요가 없죠. 그냥 얘랑 더해주면 합집합의 원소가, 그죠? 개수가 나오겠죠. 그런 개념이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럼 3개짜리 한번 해볼게요. 3개짜리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자, 3개짜리는 자, 봐봐요, 여러분. A 요렇게 있고요. 좀 복잡해요. B가 요렇게 있고 C가 요렇게 있는데요. 그죠?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을 다 더해요. 이것까지는 좀 똑같죠? 거기에서요, 교집합들을 각각 빼요. 교집합들을.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이 뭐예요? 3개짜리죠. 이 3개짜리를 한 번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2번도 아니고 몇 번? 한 번. 이게 3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근데 왜 그런지 궁금하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니셜로 A, B, C라고 하고요. D, E, F, G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합집합은요, 이거 다예요. A, B, C, D, E, F, G 이거예요. 자, N은 A부터 G까지의 모든 합입니다. 그럼 이제 NA 들어갈게요. NA는요, A, D, G, E. 이게 A고요. B도 더해요. B도 더하니까 B, D, G, F가 되고요. 그 다음에 C도 더해요. C, E,
G, F. 그죠? 거기에서 A 교집합 B를 빼요. 자, A 교집합 B가 어디였어요? 요거였죠. BG. 그죠? BG 하나 뺄게요. 그죠? 그 다음에 B 교집합 C 하나 뺄까요? B 교집합 C. B 교집합 C는 GF죠. 그래서 GF 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빼야 되죠? 그 C 교집합 A. 여기죠? G2를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하나 더 해주라고 했죠? 그죠? 가운데 G. 자, 그럼 한번 남아있는 거 한번 체킹해 볼까요? A, B, C, D, E, F, G 똑같이 남았죠. 제라고. 이래졌습니까? 그죠? 결국은요, 세 개짜리 유한집합의 개수는요, 각각 다 더하고 교집합들끼리 뺀 다음에 한 번 세 개짜리 공통의 원소를 더해주는 거. 물론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세 개짜리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고요. 이 공식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이에요.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여집합은요, 항상 전체 집합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전체 집합에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A집합이 있으니까 A 아닌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원소의 개수를 구해봐. 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전체에서 A 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 그럼 얘도, 그죠? NU에서, 맞아요? NU에서. 전체에서 뭐 빼주면 돼요? 네, 합집합 빼주면 돼요. 항상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요, 전체에서 이 집합의 원소를 빼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차집합의 원소는요, 중요하죠. A 차집합 B가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은요, A에서 절대 B를 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요, 여기를 빼게 되면요, 여기가 더 빠져요. 안 됩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얘는 NA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셔야 됩니다. 요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에서? A에서 교집합의 원소를 빼라.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 유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합의 연산 충분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외울 수 없어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